많은 또 경제 전문가님들이 네. 지금 자리에서 코스피 지수는 너무 저평가돼 있고 2,600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는 먼저 하단을 충분하게 다진 다음에 가는 시나리오고 내년 한 4월에서 6월 정도가 가야 그 그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나리오를 듣고 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뭐 몰빵하거나 배팅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인데 네. 이제 만에 하나. 네. 만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그렇죠. 네. 네네네. 얼터너티브는 네. 있어야 되는데요. 네. 금요일에 이제 사건이 터져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시작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50 뭐 여기도 아닌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재료로 터진다면. 네, 그것도 제가 늘 체크하고 있는데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막힌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죠.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네. 지금 새로운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 네. 또 이 코너 기분 좋은 날 코너 코드 뮤직도 바꿨습니다. 네. 홍보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이런 내년 상반기에 이런 음악을 더 크게 틀어주시면 저도 신이 날 텐데 네. 좀 미리 트는 거죠. 미리 네, 그렇죠. 미리 준비하자. 네, 소망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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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음엔 드시는 거죠? 네, 뭐 저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가 조금 네. 나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분들이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윤경님, 네. 강흥보유국, 강흥보유국이라고 아이디가 네. 강흥보 보유국 네. 기다려지는 수요일 어려운 장에 센터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해주셨는데. 요즘 다들 만나면 또 여의도의 분들도 만나고 뭐 주식한 또 뭐 20년 30년 한 선배님들도 뭐 30년 이상 하신 만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네.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네. 우리가 알았던 뭐 투자론, 경제학 이론, 네. 뭐 화폐론 뭐 하나도 안 맞아서 그런 거겠죠. 일단은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리고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IT 회사로 전환된 지가 벌써 7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AI의 그 능력을 저희 인간이 사람이 그걸 이길 수는 없다.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개인 투자자의 비중에 따라서 컨트롤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소수만 이길 수 있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더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공매도 이야기도 했지만 공매도보다 더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이 알고리즘이 매매인데 어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네. 10명 중 9명이 그걸 사러 뛰어들어가면 네. 시세를 안 주죠. 안 주죠. 네. 그냥 한 3-4명? 그러니까 여기서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만 들어오면 너희들 똑똑한 애들이니까 같이 가자. 알고리즘 인정해주고. 네, 같이 시세를 줘요. 그렇죠. 근데 70-80% 비중이 들어가면 그들을 지치게 하고 시간을 계산을 AI가 해서 그다음에 나가 떨어지게 그냥 파생 트레이더로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그냥 뇌피셜이지만 네. 그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왜 그런 뭐 주식의 선배분들이 관둬야 되냐. 네. 주식에 원래 이론이 있잖아요. 네.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그렇습니다. 간다. 네, 네. 배당 많이 주면 네. 주가가 간다. 성장성이 있으면 네. 주식은 오른다. 그렇죠. 네. 그게 AI가 하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실적이 근데 결론은 좋아도. 그거는 이제 불문율이니까 결국에는 수렴하겠죠. 실적과 결국에는. 근데 이게 시간으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심리선을 뭉개면서 진짜 버티시는 분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 AI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공부를 그냥 잘 안 하시고 그냥 맞아요. 예. 그게 결국엔 이기는 거죠. 예. 우상향을 믿고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를 믿고.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우리 주식 투자하려면 공부 한 네. 6개월은 해야 돼. 네. 뭐 모의 네. 투자 네. 뭐 1년 하고 해. 네.
그럼 못해요. 그렇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엉덩이 무겁게 하든지 뭐 아무튼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우부터 네. 가죠. 다우지수는 일단 저저번 주에서 바닥에서 이제 한 주 만에 일단은 단기 반등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비중을 줄여주시고 이제 잠깐 떠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슈팅까지는 안 나오고 그래도 저항 구간까지는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어저께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좀 반등을 좀 주려고 했다가 다시 밀리고 하고 있는데 네, 못 버텨요. 네, 일단 뭐 내일 우리 국내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네.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 있고 네. 약간 눈치 보는 게임이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 앞서 우리 증권맨이신 네. 김건진 부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거는 일단 시장에 한 8할 이상은 반영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나온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언더슈팅이지 여기서 뭐 추세를 더 밑으로 깨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내년 뭐 1월 달, 2월 달이나 아니면 요번 12월 달에 시장이 반등하고 나서 그다음에 폭락 장세가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네. 지금 구간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확 더 밀어버리기에는 이미 많이 내려왔다. 많이 아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반등 국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요. 네, 네. 반등 국면이 저는 이제 서학개미 분들 저번에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주라고 한 그 비중을 오늘부터 해서 실어라. 네, 네. 실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신 추세 전환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는 게 아니고 예. 또 단기 반등세죠. 네, 단기 반등세. 그럼 단기 반등이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3만 포인트를 다시 탈환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 그냥 언더슈팅은 밑으로 그전 저점이죠. 9월 30일 저점 28,715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자리가 뭐 확인하니 많이 현재 위치는 소장님 보셨을 때 무릎인지요 발목인지요 아니면 뭐 발바닥인지요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저는 소장님 경험으로. 저도 일단 뭐 제 뷰를 뭐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영국발 금융위기잖아요. 네, 네, 이제 네. 내일 모레 네, 너무 세서 너무 세다. 네, 네, 현실화되지는 않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네.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급이 거의 발바닥까지는 왔다. 그렇죠. 이렇게 발바닥이나 보여집니다. 발목 사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이미. 네. 그러면 무릎에서 정도는 무릎 정도 올라오면 그래는 비중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허리춤이나 어깨까지는 너무 시간 우리가 가치가 너무 녹아야 되니까 네.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니면은 네. 금요일 월요일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때요? 진짜 영란은행이 네. 자신들의 국채를 포기하는지 네. 한번 보고 진짜 보고하는 네. 판단 그러니까 한 3번으로 나눠서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만약에 공격적인 네. 성향이신 분들은 지금 제 뷰대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오늘 사고 요번 주 사고 네. 다음 월요일 뭐 사고.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화요일 날 결과 뭐 진행되는 거 봐서 그다음에 나머지를 배팅할지의 여부 그리고 코스피 지수 3,100을 언더슈팅을 어느 정도 2,100을 언더슈팅 하는지 체크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3분의 1이니까 오늘 들어갔다가 네. 진짜 이제 네. 금요일 날 어마어마한 그렇죠. 사고가 터져요. 그럼 뭐 네. 컷해야죠. 월요일 날 바로 손절해야죠. 컷을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 증시의 하락폭은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 난리가 네, 나도. 그 난리가 나도. 날지라도. 네, 네. 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미 뭐 30% 이상의 하락폭이 있어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전후로 계산하더라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대한민국 증시는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네. 아무튼 미국 증시를 정리 마무리하자면 네. 9월 30일 저점을 깨냐 안 깨냐의 여부가 남아 있지만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 여기선 패턴은 쌍바닥 패턴이나 역해된 숄더 패턴 두 가지 패턴이 나올 건데 네.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 버퍼가 있어서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이후에 상승을 해서 11월 초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또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쌍바닥으로 가면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또 강한 랠리로 해서 3만 포인트를 넘어서 3만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뭐 10% 가까운 랠리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서학개미분들 위에서 비중 줄였고 저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숨을 죽이고 있잖아요. 네. 내일 밤 물가 상승률 미국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시작되는 정말 영란은행 없이 영국 국채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나 현재 차트상으로는 네. 강보센터장은 최악으로 갈 그림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저의 기술적인 근거는 기술적이에요, 뭐냐면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근거는 앞단에 영란은행의 그런 큰 이슈 그러니까 리스크로 반영이 되는 게 만약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정말 크면 앞단에 9월 말부터의 상승 파동이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고 네. 상승분의 절반 정도만 갔다가 옆으로 기다가 확 때려 맞았어야 돼요. 때려 맞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네. 근데 지금 내려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스물스물 내려놓고 언더슈팅 정도만 기술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네. 하여간 네. 정말 큰 악재라면 시장이 네. 실은 외면하고 있죠. 그렇죠. 외면하다가 네, 그냥 네. 밀어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이렇게.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심리가 이게 녹아 있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악재 나오면 그냥 자포자기로 확 다 던져버리고 시스템도 확 밀어버리고 하는데 반등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그러시죠. 일단 9월 30일 저점 자리를 얘는 이탈을 했습니다. 네. 이탈을 했고 반등을 줬다가 반등을 줄 때 9월 28일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3일 동안 옆으로 갔다가 강하게 지금 나스닥은 밀어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도 어느 정도 저항 국면에 있었고 테슬라로 확 더 밀어버리는 심리를 뭉개버리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추세 라인을 9월 초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저점 구간이 이제 1,200포인트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도 1~2% 정도의 이제 하락 파동이 남아 있는데 요 자리는 좀 맞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이제 눌림 매수를 들어간다든가 이 저점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아까 3등분으로 나눠서 들어가든가. 네. 근데 만약에 반등할 때 비중을 못 줄여 주셨던 분들은 뭐 현금도 지금 없으시고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좀 버티는 것으로 좀 시장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아니지만 다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네. 10월 셋째 주 넷째 주를 향하는 흐름에서는 11,500에서 11,800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위쪽 자리죠. 11,800짜리가 122평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자리는 저는 10월 말 정도에는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네. 하단 쪽으로는 1200선. 네. 주봉을 보면 일단은 여기 나스닥은 120주도 딱 갖다 댔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진짜 네. 할 만큼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1200까지 그렇습니다. 언더슈팅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나스닥의 진 저점은 8,500에서 9,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8,500, 9,000이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대로 반등을 했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 끌다가 그다음에 두들겨 맞을 것이냐 네. 그 기준인데 일단 저는 전자로 먼저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해석은 이제 강보센터장이 기술적 네, 분석을 맞습니다. 통한 해석입니다. 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네. 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네, 네. 센터장께서는 네. 일단은 반등으로 오히려 네. 반등 재료를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역시 요번에 다시 살아난다면 11,000은 네. 11,500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11,500 보고 그다음에 12,000은 올라가는지도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까지도 네, 네.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네. 하도록 하겠고요. 네. 문제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9월 30일 저점이 2,134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제가 SNS 방송에서 이틀간만 눈 딱 감고 있으면 2,260 정도는 올라올 것이다. 네. 그때 나오시더라도 비중을 줄여줍시다 했는데 2,253포인트까지는 올라갔지만 네. 2,260 파생 포지션상 강력 저항 자리는 돌파를 하지 못 못하고 갔어요. 그래도 미스터 마켓도 양심이 있는지라 옆으로 기면서 그래도
도망갈 자리를 계속 줬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 섹터는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소부장도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네.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들의 테마에 엮여가지고 그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심리적으로 안 좋은 큰 폭의 하락폭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도 보시면 10월 11일부터 3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란은행에 의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더 폭락 장세가 펼쳐질 거면 3거래일 동안 옆으로 가지 않고 천천히 밑으로 해서 저점을 깨면서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런 슈퍼컴퓨터든 개인 투자자들이든 진짜 뭐 선행으로 그런 아주 고급 정보를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조금씩 던지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저점을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이런 모습과 오늘 또 우리 연휴 기간 이후에 또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저는 뭐 미국 증시가 연휴 기간에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견조하게 2150은 지지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2100포인트를 깨냐 안 깨냐가 지금 관건인데 네. 그럼 2100을 깨버리면 이제 신용 반대매매랑 개인 투자자들 손절까지도 막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하루에 5% 빠지는 거는 네네.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2050과 네. 2100 사이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어느 정도 만족했다 해서 수익 실현하면서 쇼커버링이 올라오면서 그때 단기 반등을 먹는 전략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너무 선수의 영역이라 아무튼 정리를 좀 마지막 드리자면 그전 저점 자리 2134를 보는 게 아니고 2150을 이탈을 했다가 이틀 안에 돌리면 괜찮다. 근데 이틀 안에 돌리지 못하면 2100 언더슈팅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재료를 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목요일 네. 금요일 재료들이 다 있겠네요. 네. 네. 일단 재료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떤 재료가 나와도 10월 셋째 주, 넷째 주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300 근처 아무리 못 가도 2300 그전 고점 자리 2253을 넘어서 2300을 향하는 흐름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일선은 한번 네. 만나 그렇습니다. 들어간다. 네네. 네. 이 떨어지고 있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61선 2319포인트와 2340포인트가 이동평균선 저가 이동평균과 고가 이동평균을 저는 두 이동평균선을 그어 놓는데 네. 여기는 만나고 또 그때 상황에서 반도체가 정말 힘을 좀 실어주고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는데 그들만 좀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2380도 올 하반기 그러니까 11월을 가는 흐름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많은 또 경제 전문가님들이 네. 지금 자리에서 코스피 지수는 너무 저평가돼 있고 2600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는 먼저 하단을 충분하게 다진 다음에 가는 시나리오고 내년 한 4월에서 6월 정도가 가야 그 그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나리오를 듣고 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뭐 몰빵하거나 배팅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인데 네. 이제 만에 하나. 네. 만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그렇죠. 네. 네네네. 이 얼터너티브는 네. 있어야 되는데요. 네. 금요일에 이제 사건이 터져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시작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50 뭐 여기도 아닌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재료로 터진다면. 네. 그것도 제가 늘 체크하고 있는데 네. 8월 24일 날 주봉 저점 구간 그러니까 8월 23일 네. 네, 일봉입니다. 일봉의 저점 라인과 최근 저점 자리 2134를 추세 라인을 그어 보면 네. 저점 추세 라인이 2050에서 60선에서 추세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내려온다면 좀 빠른 속도로 225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2180인데 2150을 이탈하든 2100을 이탈하든 일단 2050까지 가던. 네, 2050까지도 때려 맞고 쇼커버링 터지면 2550 정도에 탈출을 하고 다시 한번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이게 대안입니다. 얼터너티브. 네. 않으나 저는 2150선에서 2200 요 사이에서 이번 주 잘 지지하다가 재료도 다 소화가 네, 된다. 소화되다가 네. 순간적으로 전저점 2134를 이탈하고 2150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이라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그 일시적인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했다가 저점 매수 고점 청산 요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기술적인 근거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네. 9월 13일 날 고점이 2,453포인트였습니다. 네. 2,353에서부터 최근 고점 2,253을 추세 라인을 연결해 보면 이 추세 라인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3일간은 그 추세 라인에 저항받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다가 약간 갭을 띄웠는데 저는 요 구간을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 라인을 다시 돌리는 단기 반등 추세 라인으로 돌아서 2,300과 350 정도까지는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약간 버퍼가 생겨도 11월 옵션 만기 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탈출하든지 말든지 고민을 하고 저쪽에 2,800, 뭐 3,300 좋아요. 그 얘기는 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네. 결국 재료도 저희가 함께 또 네. 라디오를 들으시니까 정말로 이제 목, 금, 주말, 월까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마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되면 정말로 이제 안도랠리 빗그무리한 게 나오겠죠. 네. 그때 강보센터장은 갈 수 있는 영역대를 네. 2,300대, 2,350대, 네. 60에서는 갖다 한번 붙인다. 맞습니다. 네, 네, 한번 네. 만나게 된다. 그것도 10월 중에 10월 네. 왜냐면 10월 횡하니까 위가. 맞습니다. 네. 네. 위에 네. 좀 매도세가 거기선 좀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비어 있어요, 지금. 호가가 네. 위로 네.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뭐 여론이 조금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얘기를 너무 기대하시지 않고 그것도 네. 호재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 추후에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네. 반대로 만에 네. 하나 이제 재료가 터진다면 네. 뭐 진짜 영국의 금리 막 5% 이상 네. 6% 향하고 네. 파운드가 폭락하고 한다면 2050 라인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삼성전자 네. 짧게 볼까요? 짧게 네.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장에 꼭 참여를 하시겠다면 지금은 업종에서는 반도체에 집중하셔라. 네. 깨지더라도 덜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단 삼성전자가 또 5만 7, 8천 원 자리에서는 저항이니까 거기서 대응을 하자 해서 네. 5만 7천 원을 살짝 갔다가 네. 지금 삼성전자 일단 5만 5천 원 이하 내려오면 다시 또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였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좀 오버슈팅까지 나오면서 좀 네.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훈훈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사이에서는 또 다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청산 자리는 5만 7천 원, 5만 8천 원 레인지에서 이제 5만 8천 원, 5만 9천 원 레인지로 약간 위로 열어놔도 된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고 네. 있으면 네. 지금요. 네. 지금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코스피가 또 안 빠질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요. 네. 밑으로 빠질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네, 네. 삼성전자.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이제 재료가 진짜 굵직한 재료가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검승부 이제 차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그렇죠.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죠. 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홍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